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따뜻한 의술을 펼치는 좋은 의사들을 만나보는 시간 굿닥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건선 관절염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특별히 피부과 전문의의 전문적인 소견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주인공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굿닥터스 오늘의 주인공은 조선대학교 병원 피부과 신봉석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이 건선이라고 하면요. 많은 분들이 피부에 생기는 단순한 건조증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적인 인식이 좀 낮아서일까요? 좀 적극적인 관리나 예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교수님께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소개 부탁드릴까요?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대한건선학회에서 여러 가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국민 인식 향상, 건선 질환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해서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프라인으로는 10월 29일이 세계 건선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 전후로 해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고요. 온라인상으로는 대한건선학회라는 그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건선 질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일반인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전문의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직접 답변을 해드리는 그런 부분도 같이 더불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오늘 특별히 건선과 함께 같이 동반해서 나타나는 건선 관절염에 대해서 교수님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먼저 그럼 건선이라는 게 어떤 질환인지 차근차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선하면 되게 말 자체가 조금 같이 혼동되기 때문에 건성 피부하고 이렇게 혼동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선과 건선 피부가 다른 건가요? 예, 건성 피부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피부가 건조한 그런 현상을 건성 피부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말은 좀 비슷할 수 있지만 아예 다른 질환입니다. 그래서 건선이란 질환은 대표적인 피부과적으로 아토피와 더불어서 만성 피부 질환입니다. 그래서 드물지 않고 대개 우리 인구의 1 내지 2% 정도 꽤 많은 인구가 거기에 감염돼 있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선하면 가장 흔하게 우리 피부에 홍반성 병변이 있고 그 위에 두꺼운 각질이 앉아 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특징적으로 이 질환은 우리 피부에 상처를 받거나 자극받는 그런 부위에 흔하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염증이 생기고 그런 염증이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다 보면 피부가 각질이 두껍게 앉는 그런 현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선의 빠른 치료가 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피부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 기관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치료 시기가 늦춰지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게 되나요? 건선하면 과거에는 단순히 그냥 피부에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로는 이 질환 자체가 전신 질환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당뇨,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우울증이라든지 또는 비만, 고지혈증 이런 현상들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선이 있었을 때 이 질환 자체를 초기에 적극적이고 꾸준히 치료하게 되면 그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완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건선 환자의 10에서 20%의 환자들이 관절염을 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건선과 함께 나타나는 관절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건선 관절염은 건선을 앓고 계신 분이 시간이 점점 흐르면 흐를수록 관절 부위에 통증이라든지 그런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흔하게는 우리 손가락 관절, 끝마디가 가장 흔하게 생기지만 손가락 전체라든지 발가락 전체 그런 부분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작은 관절에만 생기지 않고 척추라든지 그런 큰 관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흔하게 잘 알고 있다시피 류마티스 관절염과는 달리 이 질환 자체는 다발성으로 많은 관절들이 한꺼번에 침범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신속하게 관절이 파괴되거나 그러지도 않지만 결국은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건선 관절염 역시 여러 관절이 파괴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건선과 함께 관절염이 나타나면 병원에서 진단을 꼭 받아봐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네, 병원에서의 진단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건성 관절염 진단은 아직까지 확실한 진단 기준이나 분류 기준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선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관절 증상이 있다면 처음에 가장 먼저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그 카스파 기준이라 그래서 여러 병원에서 이 기준을 통해서 그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건선 관절염은 관절 부위에 염증이 생기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평가 기준의 총점이 3점을 넘게 되면 건선 관절염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 현재 건선을 앓고 있는 경우가 2점, 과거력이나 가족력을 갖고 계신 분은 1점, 그리고 손발톱 침범을 가지고 계신 분이 1점, 피검사를 통해서 류마티스 인자가 음성을 보이는 경우가 1점, 그리고 손발가락에 염증이 현재 또는 과거력에 가지고 있었던 분은 1점, 엑스레이 촬영에서 관절 변화가 보이는 경우를 1점으로 해서 총점이 3점을 넘게 되면 건선 관절염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건선 관절염의 경우는 류마티스 내과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건선이라는 증상이 먼저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피부과를 통한 조기 발견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로서의 역할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개 건선 관절염 하면 건선이 생기고 나서 약 75% 정도에서는 10년 이후에 건선 관절염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피부과 의사로서는 처음에 환자는 건선 환자를 만나기 때문에 그런 환자를 꾸준히 체크하고 관리하다 보면 건선 관절염에 대한 것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건선 관절염은 이와 같이 초기에 진단하고 그리고 초기에 치료하게 되면 이런 건선 관절염 발생하는 그 빈도도 훨씬 줄어들 수가 있겠고, 또한 설령 생긴다 하더라도 심하지 않고 또 건선에서 건선 관절염까지 진행되는 그 기간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시군요. 실제로 교수님께서 치료하신 환자 중에 건선 치료를 받으러 오셨다가 또 이렇게 관절염 발병까지 진단을 받아서 치료받았던 실질적인 사례가 있었다고 예, 들었는데요. 예.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환자는 그 50세 여자 환자인데 2개월 전부터 전신하고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 그런 손 발바닥 부위에 건선 병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내원했을 때는 건선에 대해서 치료를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환자에 대한 병력 청취 그리고 증상들을 여러 가지 종합해 봤을 때 손가락과 척추 부위에 관절염을 진단한 경우입니다. 대개 전에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한 10년 정도 지난 후에 건선 관절염이 한 75% 정도 생기게 되는데 그 외에도 15% 정도에서는 건선 관절염과 건선이 동시에 진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건선 관절염이라는 것을 미리 조기에 우리가 판단하고 치료를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빨리 좀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전해 주시죠. 예, 건선과 건선 관절염은 만성적인 질환입니다. 흔히들 어디 병원에 가면 완치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절대 완치가 되는 병은 아닙니다. 이 병은 꾸준히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꾸준히 관리하고 조절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합병증들이 발생하는 것 그리고 삶의 질에 전혀 문제없이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의와 잘 상의를 하신 후에 꾸준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선 관절염에 대해 오늘은 신봉석 교수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